사람 일이 참 묘합니다. 젊을 땐 세상 일이라는 게 예 힘으로 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속을 끓이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살면서 자식 키우고 집안 챙기고 장사하면서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사돈이었죠. 저는 충청도에서 김치 장사를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이제 60대 후반이 됐고 남편이랑 함께 평생 땀 흘리며 살았죠. 젊을 땐 식당을 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 맞고 시장 보고 김치 담그고 반찬 나르고 그러다 보니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그 힘든 걸 다 견딘 건 남편이 용접 일을 하며 묵묵히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딸은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막내는 공대를 나와서 기술직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아이 셋을 다 학교 보내고 나니 저도 오래 품고 있던 꿈을 꺼낼 수 있겠더라고요. 김치 장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식당 손님들이 제 김치를 맛있다고 따로 팔면 안 되냐고 몇 번이나 물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문을 닫고 김치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소량 주문만 받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결국엔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저를 도와 김치 공장을 세웠습니다. 부지까지 사서 작은 공장을 지었으니 얼마나 신나고 뿌듯했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참 밝고 예쁘고 웃는 모습이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처음 만난 안사돈이 제 눈에 조금 거슬렸습니다. 바깥 사돈과 며느리 오빠는 참 점잖았는데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음식을 더 달라 하고 세 번째로 리필한 음식은 비닐봉지에 싸기 시작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싶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저 사람과 앞으로 사돈으로 지내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될 아이가 직접 찾아와서 어릴 적 집안이 어려워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제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돌잔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 첫 돌이라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안사돈이 자기 식당에서 하자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고 돕겠다고 했지만 못 오게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음식은 너무 적었고 손님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한 접시, 나물 조금, 미역국이 전부였고 술도 없었어요. 양가 합쳐 80명이나 되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안사돈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김치 선물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뭘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러다 제 공장이 사정이 어려워 김치를 못 보내자 대뜸 전화를 해서 치사하다고 하질 않나. 다른 사돈들은 김치를 사서 먹는다며 딘정거리질 않나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이 김치를 대량 주문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래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거였죠. 솔직히 그때만 해도 비록 사이가 서먹했지만 김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10%나 더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죠. 김치 300포기를 보내고 돈을 달라 하니 맛보기라며 안 주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0포기가 무슨 맛보기입니까? 서로 전화로 금액까지 확실히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그날 저는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도 같이 화를 내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속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애써 참아 넘겼던 돌잔치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음식을 두고 다들 고개를 갸웃하던 친척들 표정, 난처해진 큰아들 부부의 얼굴, 그게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이제 그만 잊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치 공장 사정이 나빠져 평소처럼 명절에 사돈들께 김치를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딸내 안사돈과 막내 아들내 안사돈은 제 사정을 듣고 오히려 김치를 사주셨죠. 한 포기, 두 포기도 아니고 20포기씩이나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가격은 크게 깎아주지 못했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어찌나 떨떠름한지 인사말 대신 이런 말부터 쏟아냈습니다. 혹시 지난번 돌잔치 일로 아직 화나셔서 우리한테 김치를 안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돈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공장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다면서 고작 그거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다른 사돈들은 김치 받고 과일이라도 한 상자씩 보낸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물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저더러 인색하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를 참느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 300포기를 주문하겠다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거래하던 김치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 새 거래처가 필요하다고 했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원래 대량 주문 할인가에 10%를 더 빼주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선불을 받아야 하지만 사돈 사이에 돈 문제로 잡음 나기 싫어서 그냥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다 담가서 배송 트럭에 싣고 저도 직접 따라갔죠. 고맙다는 인사나 한번 받자는 마음이었어요. 안사돈 식당에 도착하자 주방 안으로 김치가 옮겨졌습니다. 안사돈이 한 통 맛을 보더니 역시 맛있다며 흡족하게 웃더군요. 그런데 돈 이야기를 꺼내자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설마 그걸 돈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난 사돈이 서비스로 주는 줄 알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직접 문자로 금액을 보내고 본인도 알겠다고 답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맛보기라니요. 300포기를 맛보기로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 거래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안사돈은 웃음을 싹 거두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번 거는 그냥 서비스로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제대로 돈 줄게요. 손님 반응도 안 보고 바로 납품하기로 한 건 내 입장에서 선심 쓴 거니까 이걸로 퉁치자고요. 그 자리에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다시 쾅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앞으로 이런 식의 일을 또 겪을 게 뻔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참아온 인내심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낮에 안사돈이 뱉은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300포기를 맛보기로 주는 줄 알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불을 지핀 듯 타올랐습니다.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아니, 300포기가 장난이야. 그걸 공짜로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결심이 서더군요.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호구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부엌에 불을 켜고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달걀 부치고 시금치 데치고 단무지와 햄을 준비해 김밥을 줄줄이 말았습니다. 옆에는 김치 몇 통도 챙겼죠. 아침이 밝자 남편 봉고차에 아이스박스를 실었습니다. 안에는 김밥과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안사돈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식당 문 앞 인도 한쪽에 자리를 펴고 준비해 온 2개의 팻말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팻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김치 300포기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통 5,000원, 김밥 한 줄 1,000원, 김치 곁들임은 500원. 두 번째 팻말에는 굵은 글씨로 맛보기 300포기.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써놨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근처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김밥이 1,000원이에요? 요즘 세상에. 네. 싸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 김치는요. 저 식당에 납품했다가 돈 한 푼 못 받은 그 김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김밥과 김치를 사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를 맛보더니 와, 이걸 그냥 가져갔다고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요. 이건 소문 좀 내야겠어요. 라며 친구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식당 안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와서는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사 망하게 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태연하게 김밥을 말아 건넸습니다. 300포기 값 주시면 바로 적겠습니다. 그 전까진 여기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팻말을 보고 김치를 사며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누군가 제 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김치를 사갔습니다. 결국 일주일쯤 지나자 안사돈이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내가 졌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바로 돈 보낼게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열어 이체를 하더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한 금액만 보냈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할인 안 하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안사돈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국 나머지 금액까지 보내고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공고차에 실린 아이스박스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당하고 눌렸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굳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돈은 다 받았어? 그런데 왜 아직도 화난 얼굴이야? 돈은 다 받았지만 마음이 안 풀려.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진 거라서 그래.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바깥 사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 일로 저도 지쳤습니다. 그 말 뒤로 며느리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바깥 사돈도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일로 저도 제 아내한테 실망이 너무 컸어요. 이제 저도 더는 두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까지 생각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난 건 화난 대로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론 남의 가정이 째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며느리만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바깥 사돈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안사돈 제 자식들이 저를 평생 안 보겠다고 합니다. 남편도 더는 저랑 못 살겠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안사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정말 뭐든 다 하실 겁니까? 네,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 와서 일하세요. 무급으로. 남이 어떻게 땀 흘려 돈 버는지 그걸 몸으로 느껴보셔야 할 겁니다. 안사돈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안사돈은 김치 공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힘든 작업을 맡겼습니다. 무거운 배추 옮기기, 양념 버무리기, 통 닦기. 다른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안사돈, 쉬면 안 됩니다. 다음 작업 준비하세요. 아이고, 제 나이랑 안사돈 나이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작신이 다 쑤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벌어서 사는 겁니다. 남의 고생을 값싸게 보지 말라고요. 처음 며칠은 투덜거리던 안사돈도 시간이 지나자 묵묵히 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셔도 지각 한 번 없이 출근했고 점심시간에도 자리에 늦게 돌아올 정도로 꼼꼼히 일을 끝냈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공장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틀도 못 버티고 나가겠지라고 수군거렸는데 의외로 안사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새벽같이 나타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묵묵히 손을 놀리더군요. 양념을 배추 속에 골고루 넣는 일은 생각보다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도 구부렸다 펴야 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걸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지고 양념이 스며든 피부가 화끈거립니다. 그런데도 안사돈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아도 알아서 다음 일을 찾아서 하더군요. 김치통을 닫고 라벨을 붙이고 완성된 김치를 포장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악바리 기질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속삭일 정도였죠.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바깥 사돈과 큰아들,
부부를 공장으로 불렀습니다. 일과를 마친 안사돈을 작업장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고 모두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안사돈, 장장 열흘 동안 무급으로 남들보다 2배는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그 끈기와 성실함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아무리 뭐든 하겠다고 말로만 해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긴 쉽지 않거든요. 바깥 사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안사돈을 봤습니다. 당신, 이 열흘 동안 먼 거리를 매일 오간 거였어요? 어쩐지 요즘 새벽부터 나가더라니. 안사돈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의 수고를 쉽게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예전처럼만 하지 마세요. 오늘 엄마 모습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안사돈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로만 끝내진 않았습니다. 안사돈, 앞으로 2번 다시 남의 땀과 정성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각서 쓰시죠. 안사돈은 망설임 없이 2번 다시 공짜를 바라지 않겠다. 남의 고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렇게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저는 준비해둔 김치 10통을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김치는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당신 손이 들어간 김치니 더 맛있을 겁니다.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안사돈은 정말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며 요구하거나 남의 것을 당연하다는 듯 챙겨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받으면 꼭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엔 제 김치만 덜렁 가져가던 사람이 이제는 손수 해산물이며 제철 과일을 넉넉히 준비해 보내왔습니다. 활전복을 한 상자나 보내온 날엔 저도 모르게 이게 웬일이래 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안사돈은 그동안 받은 걸 갚는 거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풀리니 예전처럼 다른 사돈들에게 하던 대로 안사돈 내에도 김치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거래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엔 조건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가격은 납품가로 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웃돈 깎아주고 서운한 일 생기는 건 싫으니까요. 안사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김치를 식당에 공급하게 됐는데 어느 날 식당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운터 옆에 제 연락처와 공장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 장모님표 김치 따로 주문 가능합니다. 맛과 정성, 가격까지 만족.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모님표 김치라는 문구는 저를 가리킨 거였죠. 이게 뭐예요? 하고 묻자 안사돈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사도 다 마케팅이에요. 시어머니 김치는 흔치 않으니까 손님들이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그때부터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 주문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김치를 먹어보고는 이 집 김치가 이렇게 맛있다니 따로 사야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사돈 식당 덕분에 제 사업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에 가끔은 안사돈을 따로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이 웃으며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죠. 물론 가끔 식탁 위에 남은
반찬을 챙겨가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 습관은 여전하더군요. 제가 웃으며 그것도 챙겨가시게요 라고 하면 안사돈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아요. 대신 요즘은 보육원 애들 후원도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휴지는 아까워도 그런 건 아깝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래 굳었던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돈 사이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만나면 속이 뒤집히고 무슨 말이든 얹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명절이 되면 양쪽 집에서 선물이 오가고 가끔은 안사돈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우리 얼굴 좀 보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예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이 슬그머니 남은 반찬을 챙기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집에도 주고 남는 건 보육원에 보낼 거예요라고 하니 그 손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안사돈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남는 힘,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나쁘거나 완전히 좋은 존재가 아니고 상황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최근에는 안사돈 식당에서 제 김치를 소개해주는 안내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김치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우리 공장도 예전보다 더 안정됐습니다. 가끔 식당에 들르면 안사돈은 꼭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 김치는 우리 사돈이 직접 담근 거예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사가세요.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찡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니까요. 이제 저는 안사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만든 습관들이 그 사람을 거칠게 만든 거겠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다툴 일이 생긴다면 이번처럼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안사돈과 둘이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속썩이는 일 없이 오래 갑시다. 그러면 안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사돈. 이제는 웃으면서 삽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길과 다시 이어진 인연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